삼겹살을 너무 좋아해 3인분을 드시고 속이 안 좋아서 밤새 뒤척이던 할아버지가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기를 먹고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시다고 하세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식탁 위에 노란 과일 하나였습니다. 노란 과일과 그 효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이정우입니다. 30년간 상담을 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최할아버지셨는데 평생 소화가 안 되셔서 고기는 쳐다보지도 못하셨어요.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드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밤에는 소화제 없이는 못 주무셨죠. 그런데 손자가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파인애플을 사다 드렸는데 드시고 나서 깜짝 놀라셨대요. 그날 저녁 고기를 좀 드셨는데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후로 식사 후에 파인애플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석 달 후에 만나 뵈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더라고요. 고기도 잘 드시고 밤에도 편하게 주무시고 만성적으로 있던 무릎 통증까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파인애플에는 어떤 마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파인애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달콤한 열대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파인애플 안에는 브로멜린이라는 정말 놀라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브로멜린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이에요. 브로멜린은 단백질을 잘게 자르는 가위 같은 역할을 하는 효소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의 단백질이 큰 덩어리로 들어오잖아요. 이 큰 덩어리를 우리 몸이 소화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브로멜린은 이 단백질 덩어리를 아주 작은 조각들로 싹둑싹둑 잘라주는 거예요. 마치 큰 고기 덩어리를 먹기 좋게 작게 썰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소화시키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파인애플을 드시고 나서 입안이 얼얼하거나 혀가 따끔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브로멜린이 일을 하고 증거예요. 브로멜린이 여러분 입안의 단백질까지 분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그래서 파인애플을 고기 연화제로 많이 사용해요. 식당에서 스테이크 시키면 구운 파인애플이 함께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고기를 재울 때 파인애플을 갈아서 넣으면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져요. 제가 만난 또 다른 상담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세박 할머니셨는데 췌장이 약하셔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드셔도 소화가 안 되고 영양 흡수도 잘 안 되셔서 체중이 계속 줄어드셨죠. 병원에서는 소화효소제를 처방해 주셨는데 약값도 만만치 않고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하시니까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런데 파인애플을 식후에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브로멜린의 소화작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브로멜린은 단백질 분자를 아미노산이나 작은 조각들로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육류와 함께 먹었을 때 소화를 정말 잘 도와줘요. 단백질이 잘 분해되면 소장에서 음식물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용은 특히 췌장이 충분한 소화효소를 만들기 힘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드는데 파인애플이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파인애플에는 섬유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섬유질이 소화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멜린과 섬유질이 함께 작용하니까 소화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브로멜린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인 항염작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염증은 우리 몸 어딘가가 빨갛게 붓고 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을 말해요. 관절염, 기관지염, 부비동염 같은 병들이 다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브로멜린은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진통과 항염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부종이나 멍, 상처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브로멜린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해요. 식후에 드시면 소화효소로 작용하지만 공복에 드시면 아주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소화를 돕고 싶으시면 식후에 드시고 관절염이나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저는 주로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께 아침 공복에 파인애플을 드시라고 권해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72세 김할아버지셨는데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1층에만 계셨어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약도 드셨는데 큰 효과가 없으셨죠. 그런데 파인애플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드셨다고 해요. 석 달 후에는 계단도 오르시고 산책도 나가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브로멜린의 항염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대장염을 앓는 쥐에게 브로멜린 효소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 결과 대장 전체에서 염증이 감소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죠. 또한 브로멜린은 산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해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많이 생기는데 브로멜린이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거예요. 기관지염이나 부비동염에도 브로멜린이 효과가 있어요. 진해거담 효능이 있어서 가래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파인애플을 드시면 목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인애플의 다른 영양 성분들도 정말 좋아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도 좋아져요. 망간이라는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뼈를 강하게 하고 성장을 도와줍니다. 파인애플 한 개 속에는 망간 1일 권장량의 75%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파인애플 한 조각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망간의 상당 부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단맛이 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칼로리가 높지 않거든요. 포만감도 주면서 영양도 풍부하니까 건강하게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과일이에요. 파인애플을 고르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향을 맡아보세요. 달콤한 파인애플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잘 익은 거예요. 또한 껍질을 눌러봤을 때 약간 탄력이 있는 것이 좋아요. 잎을 살짝 잡아당겨 보세요. 쉽게 뽑히면 잘 익은 거고 너무 단단하면 덜 익은 거예요. 색깔은 황금빛이 도는 것이 좋고 너무 초록색이면 덜 익은 거니까 며칠 두고 익혀서 드세요. 파인애플을 보관할 때는 실온에서 2-3일 정도 두시면 더 달아져요. 다 익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는데 잘라놓은 것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2-3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파인애플을 먹는 방법도 다양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껍질을 벗겨서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심지 부분은 질기니까 빼내고 드시면 돼요. 하지만 심지에도 브로멜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고기 요리할 때 파인애플을 활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파인애플과 함께 볶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돼요. 탕수육에 파인애플이 들어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파인애플 주스도 맛있어요.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브로멜린을 농축해서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파인애플 요거트도 좋은 조합이에요. 요거트에 유산균과 파인애플의 브로멜린이 만나면 장 건강에 더욱 좋아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에도 딱 좋아요. 하지만 파인애플을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입안이 헐 수 있어요. 브로멜린이 입안 점막까지 분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만 드세요. 또한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어요. 위벽도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브로멜린이 위벽까지 자극할 수 있으니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혈액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브로멜린이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수술 예정이 있으시거나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파인애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만 드셔보고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파인애플의 양은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50g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해요.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서라면 식후에 한두 조각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항염 효과를 원하신다면 아침 공복에 서너 조각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해요. 파인애플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로 효과를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느끼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칼슘도 섭취하면서 맛도 좋아져요. 바나나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정말 맛있어요. 키위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키위에도 단백질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과일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제가 30년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 정말 놀랍다는 점이에요. 파인애플 하나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숨어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특히 브로멜린이라는 효소는 정말 대단해요. 소화도 돕고 염증도 줄여주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다른 작용을 하는 똑똑한 효소예요. 이런 천연 효소를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니 감사한 일이죠. 파인애플은 정말 완전한 건강 과일에 가까워요. 소화 개선, 항염 작용, 면역력 증진, 뼈 건강까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소화가 안 되고 관절이 아프신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 보배 같은 과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파인애플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맛을 즐기면서 동시에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없이 중단하지 마세요. 특히 혈액응고제를 복용하시거나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한마디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공식 100세 공식이었습니다.